볼게요. 지금 문제 보면은 사과와 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x랑 y로 둘 건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올해의 사과 수확량이거든. 쌤이랑 같이 이제 얘를 x라고 둘 건데 뭐를 확인해 줘야 되냐면은 작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올해는 변화가 돼 버렸는데 변화된 거를 x라고 두면 문제 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앞에서 했던 작년, 올해 남학생, 여학생 문제랑 똑같거든요. 그 대신 사과랑 배로 나온 것 뿐이야. 그래서 표를 이용해서 작년 거랑 변화된 거를 문제 풀 거고 여기 사과랑 배 넣어버리겠습니다. 그럼 사과에는 x라고 쓸 거고 배는 y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럼 변화된 양 같은 경우는 14% 감소됐대. 100분의 14x. 얘는 6% 증가됐대. 100분의 6y. 얘는 원래 500상자고요. 얘는 6%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우리 500이 6%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100의 자리랑 퍼센트랑 그러면 마이너스 39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랑 이렇게씩 쓸 겁니다. 얘 먼저 써볼게. 더해서 500 나와야 된대. 얘는 100을 곱해서 가지고 옵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4x 더하기 6y는 마이너스 3000. 그럼 쌤은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 거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6x, 6y, 3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더 빼버리면은 20x 나올 거고요. 여기 3000 빼기 3000이니까 6000 나오겠죠. 공 하나 지워주시고요. 2약분하면 x는 300상자. y는 아까 더해서 500상자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00상자. 우리 x는 근데 문제 원하는 답이 아니고요. 작년 x이기 때문에 300상자에서 뭘 빼줘야 되냐면은 14% 빼줄 건데 잘 보자 얘들아. 어차피 여기도 x가 100단위야. 그럼 300의 14%는 14랑 3을 곱해버리면 되겠죠. 42개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지금 어느 백화점에서 손수건은 정가 30%, 양말은 정가의 50%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다. 지금도 봐봐. 우리가 지금 칙을 3개, 2개, 4개 쓸 건데 문제 보시면 이거는 가격이 변화된 거야.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변화된 거를 x랑 y로 둬야 되거든. 그래서 손수건의 정가 x가 아니고요. 손수건의 정가의 30% 할인한 걸 x로 둘 거기 때문에 나랑은 할인된 가격으로 문제를 풀 거고요. 여기 아까 말한 손수건이랑 양말 이거 두 개 x, y로 두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식은 3장, 2장이 36,000원. 두 번째 2장, 4장이 근데 봐봐. 2장, 4장이면 2x 더하기 4y 쓸 건데 2y 뺄 수 있지 않아? 뭐 해버리면은 약분해버리면. 그래서 x 더하기 2y는 바로 11,000원 와버리겠습니다. 빼버리면 2x는 21,000원. 그럼 x는 1,500원이 나오겠죠. 그때 y 값은 1,500원을 여기다 넣어버리면은 1,500원에 뭐 더해야 15,000원 되겠어? 4,500원. 근데 이건 2배 한 거야. 우리는 4,500원에 반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산해주면 얘는 2,250원이 나올 건데 지금 문제가 잘 봐. 우리는 양말의 정가에서 50%를 할인해서 판매한 게 얘인 거야. 근데 진짜로 궁금한 거 누구라고? 얘라고. 양말의 정가. 근데 잘 봐요. 이거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양변에 뭐 해주면 돼? 양변에 2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4,500원으로 다시 바뀝니다. 양말의 정가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 판매하고 있는 양말은 원래 가격에 50% 깎은 거기 때문에 반 가격이었어. 반값 세일. 그래서 다시 돌려줄 거니까 2배 해주면 되겠죠. 4,500원으로. 그 다음에 9번. 여기 마지막만 하나 기억해주면 되고요. 어차피 문제가 보면은 하루 동안 일했다는 거 나와 있고 뭐 며칠 일했다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 동안 일한 양을 x, y로 둘 겁니다. 당연히 순서대로 여기는 해, 지일 거고 여기는 승,
제가 되겠죠. 그럼 일단 하루 동안 같이 일하는 거니까 x랑 y 더한 게 20분의 3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혜지와 승재가 3일 동안 같이 일했대요. 3에 x 더하기 y까지. 다음 더하기 혜지가 2일 일했고 승재가 5일 일했대. 이게 하루씩 일한 거여서 일수만 뒤에 곱해주면 돼. 잘 봐. 이렇게 일을 했더니 일이 끝났대요. 1문제에서 일이 끝났다. 100% 완료했다. 숫자 1로 두기로 했었죠. 이거 두 개 풀어주면 되고요. 3x, 2x니까 5x. 3y, 5y니까 8y. 1까지.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5를 한번 곱해서 와보겠습니다. 20보다는 5x 더하기 5y는 5 곱할 거니까 4분의 3 나오겠죠. 빼면은 3y는 4분의 1, y는 12분의 1로 구해주면 될 거고요. 그때 x값은 y가 제일 적은 데다가 여기다가 x랑 12분의 1 더했더니 20분의 3 나왔대. 그럼 10이랑 20 최종배수 접근해줘야겠죠? 얼마 나올까요? 60. 다 60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은 60분의 5. 여기는 60분의 9. 그럼 여기는 60분의 4로 구해주면 되겠네요. x는 60분의 4인데 약분까지 해버리면 얼마 나올까요? 15분의 1까지. 그래서 누가? 여기가. 우리는 전체 일한 양을 100%로 봤을 때 1로 봤을 때 하루에 15분의 1밖에 못하는 거야. 근데 얘 혼자 일에서 1이 다 끝나려면 1이 완성이 되려면은 이만큼 일을 해주면 되겠죠. 분모를. 답은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여기도 잘 봐. 계속 뭐 몇 분 동안 일했다, 몇 분 동안 일했다. 이거 다 얘들아 1분 단위로 x, y 잡아주면 돼. A호스 1분 동안 일하는 양 A, B호스 1분 동안 일하는 양 B로 한번 더 볼게. 그럼 또 A호수로 6분, B호수로 9분이라고 했잖아. 곱해주면 돼요. 6A 더하기 9B. 근데 물탱크에 가득 찼다. 일을 완성했다. 1로 두자고. 됐습니까? 두 번째, A호수로 4분 동안, B호수로 12분 동안 했더니 또 가득 찼대요. 결국 문제는 A호수로 얼마만큼 해야 가득 차는지 물어봤기 때문에 A 구해주면 되는데 식을 다 보니까 뭐로 풀까? 약분하게 된 분수 나와서 좀 어려울 것 같고 약분보다는 그냥 이 상태에서 곱하기 해볼게. 그 다음에 우리가 A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B를 없애는 게 낫겠죠? 계산을 한번 덜 하려면은. 근데 난 숫자 씌운 게 좋다. 그러면 A 없애도 돼. 그건 너네 마음이야. A를 없애든 B를 없애든 없애주긴 없애줄 건데 나는 A가 궁금한 거여서 B를 없애보겠습니다. 그럼 9랑 12의 최종 배수가 얼마 나올까? 36인가요? 그럼 둘 다 36으로 바꿔줘야겠지? 여기는 4 곱해볼게. 24A 더하기 36B는 4. 여기는 3 곱해볼게. 12A 더하기 36B는 3까지. 뺐을 때 이러면 계산은 좀 어려웠을지라도 답은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A는 1분 동안 전체 12분의 밖에 못하는 거야. 그럼 혼자 다 완성하려면은 12분 동안 물탱크를 넣어주면 되겠죠. 11번. 거속식 문제는 어렵긴 한데 이 공식 하나 외워주면 될 것 같고요. 쌤은 보통 그림을 그려서 풀기 때문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집에서 도서관은 8km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속 6km로 걸어갔다가 중간에 10분 친구랑 떠들고 나머지 거리는 4km로 이동했더니 나는 오후 1시에 도착했대요. 잘 보자 얘들아. 11시에서 1시까지 움직였어. 몇 시간? 2시간 움직인 건데 실제로 움직인 시간 2시간 아니죠. 몇 분 빼줘야 돼? 10분 빼줘야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지금 시속으로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얘를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2시간은 쉬워. 혹시 10분은 몇 시간일까요? 분을 시간으로 바꾸기. 60분의 1시간, 60분의 10시간이니까 그래서 얘는
6분의 11시간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시속 4km로 걸은 거리이기 때문에 오른쪽을 x라고 둘 거고요. 왼쪽을 y라고 둬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시간은 6분의 11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속력분의 거리, 순서대로 써볼게요. 속력분의 거리까지. 이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둘이 더해서 얼마 나와주면 됩니까? 8km. 그래서 우리가 식을 꼭 이렇게 이쁘게 써서 풀 필요는 없어. 알겠죠? 왜냐면은 1차 부등식 활용 같은 경우는 얘를 안 쓰잖아, 우리가. 뭐라고 써버립니까? 8에서 x를 빼버리죠. 이 차이야. 얘 썼으면은 이거 필요 없는 거고. 근데 얘 x, y 썼으니까 이거 하나 필요한 거고. 됐습니까? 4, 6 없앨게요. 12 곱해볼까? 3x 2y는 22. 여기는 우리가 x 궁금한 거니까 2 곱해서 2x 더하기 2y는 16. 둘 다 얼마 차이? x 차이. 얼마 차이? 6 차이. x는 6km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번 42km. 이번엔 보면은 동시에 마주보면서 오고 있대요. 그 다음 얘가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가 이거는 XY 쓰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까지 읽고 그냥 뭐를 해석해주면 되냐면은 동시에 출발해서 만난 거야. 그럼 둘이 움직인 시간이 어때? 똑같겠죠. 우리 집에서 10시에 출발하자. 근데 여기서 10시 20분에 만났대. 그럼 얘도 움직인 시간 얼마인 거야? 20분. 얘도 얼마인 거야? 20분. 시간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잖아. 시간을 미지수로 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게 x랑 y까지 쓸 필요도 없다고. 왜? 둘이 같으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식을 구해보면은 둘은 42km 떨어져 있는데 얘가 움직인 시간 얼마야? 얘는 속력이 6km고요. 얘는 속력이 8km니까 얘가 움직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얘가 움직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둘이 더해서 마주보고 오는 거니까 둘이 더해서 몇 킬로가 돼야 돼요? 42km가 돼야 되는데 쌤 말하는 게 어차피 둘이 움직인 시간 똑같으니까 미지수를 한 개로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냥 필요 없어. 그냥 문제는 얘야. 알겠죠? 14x가 42랍니다. x는 3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3시간. 그 다음에 13번. 이것도 좀 유명한 문제이긴 한데요. 자, 보면은 둘레길, 저수지가 있는 건데 같은 지점에서 형이랑 동생이 출발한다고 했고요. 둘레 길이가 6km인데 쭉 읽어보니까 따로 미터에 관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6km 끝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그럼 잘 봐. 첫 번째, 같은 방향 하나 설명되어 있는데 이 문제 잘 보면은 둘이 같은 방향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지. 동생이 좀 머네. 위에 있을까? 그 다음 문제 더 읽어보면은 동생이 더 빠르거든요. 인라인 타고 움직이는 거여서 동생이 형보다 빨라. 근데 분명 달리면 거리 차이가 생길 거라고. 근데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다 보면은 어때? 한 바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때 다시 만나는 거야. 동생이 형보다 한 바퀴 더 많이 움직였으면은 둘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볼 건데요. 그럼 잘 보자. 동생의 속력이 안 나와 있고 형의 속력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아니고 형 물어보는 거구나. 형의 속력 x, 동생의 속력 y로 더볼게. 그 문제 거리로 푼다고 했죠. 둘의 차이가 한 바퀴 차이 나야 되면 6km 차이 나야 되고요. 둘이 몇 시간 동안 3시간 후에 처음으로 만난대. 그러면 동생이 움직인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3x, 형이 움직인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3y. 근데 동생이 움직인 거리랑 형이 움직인 거리를 빼줘야만 한 바퀴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같은 방향은. 근데 이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있어? 얘는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은 반대로 풀어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동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럼 형이 움직인 거리랑 동생이 움직인 거리를 더해서 뭐가 돼야 돼? 한 바퀴가 돼야 여기서 만날 수 있겠죠. 반대로 동생이 움직인 거리나 형이 움직인 거리를 더해서 한 바퀴가 나와주면 되는데 둘은 몇 시간 걸렸대? 이번엔 45분 걸렸대요. 그럼 내가 여기를 시간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45분을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몇 시간 나올까? 60 나눠주면 되니까 60분에 45 얼마 나올까요? 4분의 3시간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운 좋게 밑에 거를 4에서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24 3x 더하기 3y 그럼 둘이 더해버리면은 6x 30 x는 5가 되겠죠? 형만 구한다고 했죠? 근데 x 쏘리 잘 봐. 여기 바뀌어야겠다. 왜냐면은 3x가 더 느리죠? 형이 이렇게 썼으면 마이너스 6으로 가야 되는데 쌤이 앞에 거를 큰 거로 가정했기 때문에 문제 좀 바꿀게요. 여기를 바꿔주면 돼. 동생이 더 빠르기 때문에 동생 속력 x, 형 속력 y로 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y가 답이기 때문에 y를 한번 구해볼게. 넣으면은 15 15에다 9 빼야 6 나오죠? y 얼마입니까? 3입니다. 그 문제 정리해보면은 y는 누구였죠? 형의 속력. 근데 이 운동장은 6km. 그러면 1시간 동안 3km 걸을 수 있는 건데 이거 한 바퀴 돌으려면은 2시간 걸리겠죠. (14번) 여기가 다 좀 좋은 문제들이어가지고 유형이니까 좀 암기한데요. 이 기차 문제 혹시 알고 있을라나? 얘는 잘 보면은 일단 문제가 하나의 기차에 대한 설명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가 두 개 있지만 똑같은 기차가 같은 속력으로 이 다리를 건널 때 걸린 시간, 이 터널을 건널 때 걸린 시간 알려준 건데요. 여기서 또 확인해 줘야 되는 거는 여기 완전히 통과한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저 3분은 이 1.3km 다리를 기차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딱 여기 여기 딱 지날 때부터 센 거야. 그럼 쭉쭉 시간이 흐르다가 완전히 통과한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살짝 앞머리가 나올 때, 앞 대가리가 나올 때 시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완전히 통과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 기차가 다 나올 때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세준 건데요. 그 시간이 3분 나온 거야. 그럼 잘 봐. 거리 알고 있는데 여기 한번 길이를 구해볼까요? 다리의 길이는 1.3km야. 근데 이거 얼마입니까? 기차의 길이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기차의 길이를 나랑 x로 줄 건데 지금 문제 보기 살짝 보니까 기차의 길이가 미터네요. 그럼 1.3km를 1300m로 바꾸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여기는 425m 터널이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열차가 이렇게 딱 지나갔을 때부터 완전히 통과돼야 되니까 여기까지 나와버리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425 더하기 x가 나올 거고요. 이때 걸린 시간은 1분 15초. 그럼 쌤이랑 미터 단위 맞춘 것처럼 시간도 맞춰 보겠습니다. 잘 보자 얘들아. 얘를 분으로 바꿀래? 둘 다 초로 바꿀래? 분이 낫겠죠? 얘 분으로 바꿔보자. 15초니까. 우리가 15분을 몇 시간으로 쓰죠? 똑같아요. 어차피 시간 초분은 다 60이니까 15분 몇 시간이야? 4분의 1시간 60으로 나누잖아. 그럼 15초도 몇 분인 거야? 4분의 1분이겠죠. 그럼 1 더하기 4분의 1분이니까 얼마 되는 거야? 4분의 5분까지. 그럼 잘 봐. 미지수가 한 개 부족한데 어디서 파악을 할 거냐면은 잘 봐요. 거리 나와 있고 시간 나와 있고 거리 나와 있고 시간 나와 있어. 뭐가 부족해? 속력이 없는데 똑같은 기차라고 했고요. 앞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일정한 속력. 둘의 속도가 안 바뀐 거야. 그러면은
둘의 속력이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속력으로 문제 풀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속력을 y라고 두면은 이것도 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의미가 없긴 한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오는 건데 솔직히 의미 없잖아. 왜? 둘이 속력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y 뭐 대입법 쓰는 거야. 미지수가 두 개인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도. 근데 얘는 이제 뭐가 어렵냐? 계산이 어렵습니다. 계산이. 왜? 이거 어떻게 풀게요? 일단 쌤이 알려준 토대로 분수는 분수야. 그럼 뭐로 풀어야 돼? 대각선의 곱으로 푸는 게 일단 맞긴 한데 이 4분의 5랑 이가 좀 어렵죠. 일단 그래서 오른쪽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기부터 3 곱하기 425 먼저 해볼게요. 얼마 나올까? 3, 5, 15 3, 2, 6 3, 4, 12 됐습니까? 오른쪽 볼 건데 결국 문제는 얘잖아. x는 쉬운데 얘네들이 계산이 될까 말까? 그래서 1300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약분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 때문에 4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근데 4, 3, 12 썼는데 100 남았다. 무조건 약분되지 않겠냐? 왜? 4랑 100은 배수 관계니까. 그럼 이렇게 약분되면 325가 남은 거고요. 다시 325랑 5 곱해주면 됩니다. 5, 25 5, 4, 20 5, 3, 15 172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식을 대각선의 곱으로 풀면은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계산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답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쌤이 넘길게요. 이 넘길 거고요. 4분의 12x 4분의 5x 4분의 7x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1725 빼기 1275 1300 줘서 빼자. 25 남았죠? 1300 뺄 거니까 425 425 더하기 내가 1300 준다고 했지. 그럼 7분의 4니까 약분이 안 되네. 그러면 쌤이 여기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잠깐만. 우리가 아까 이렇게 곱했었죠. 3, 4, 12 1 맞고. 이거 틀렸나? 아니 잘한 것 같은데? 325 곱하기 5 한 거 맞지? 1575네? 1875가 아니고? 아닌가? 이게 325가 아닌가? 잠깐만. 이렇게 곱할 거니까 좀 큰 거 같기도 하고. 잠깐만. 이게 325 나왔잖아. 그럼 1575네? 내가 1700 썼지? 1600이구나. 5 곱하면은 5, 25 5, 2, 10이니까 5, 3, 15 내가 이 5, 25를 여기 앞에 2에 더버렸네. 1625네. 325 곱하기 5 해버리면 그럼 1625는 100을 빼겠다는 얘기니까 여기 100이 빠지겠죠? 그러면은 7이랑 350이니까 약분이 되겠지. 50으로. 그럼 4 곱하기 50이니까 200은 x까지. 그 다음에 15번. 얘도 많이 나오죠. 그냥 강물 문제야, 강물 문제. 그래서 강 하나 그렸고요. 12km 나와 있고, 여기서는 배가 아니고 유람선인데 어차피 배처럼 그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물을 따라 내려가는 거랑 거슬러 올라가는 거랑 차이점이 있죠. 왜냐면은 거슬러 올라갈 때는 물의 속력을 빼서 가져와야 되지만 방향이 다르니까. 근데 거슬러 내려갈 때는 물의 속력이랑 배의 속력을 더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얘도 유형이어서 알겠죠? 거슬러 내려가는 건 얘고요. 내려가는 거.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둘이 빼줘야겠죠. 그럼 이게 속력이야, 얘들아.
속력에다가 쌤 뭘 곱할 거냐면 시간 곱할 겁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거리 나오겠죠. 어차피 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12km는 고정이거든. 그럼 나는 이 시간을 구해볼 건데 문제 설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당연히 얘가 빠를 거야. 속력이 더 빠르니까,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표현이겠죠. 이 값은 더 작을 거고 얘보다. 근데 문제 설명이 얘 시간이 2배가 얘래요. 그래서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잠깐 얘를 K라고 둬버리면은 이 시간은 얼마가 될 거냐면 2K가 돼버리겠죠? 근데 둘이 더했는데 갔다 왔는데 왕복 2시간 15분 걸렸대요. 그래서 3K가 2시간 15분인데 이거 애매하죠? 뭐로 바꿀까? 시속이니까 시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2 더하기 15는 4분의 1까지 4분의 9인가요? 그럼 K 얼마 나옵니까? 4분의 3 나오겠죠. 어디가? 여기 4분의 3이래 애들. 여기는 2배 할 거니까 2분의 3이 돼버리겠죠. 그럼 나랑은 위에는 4 곱하고 밑에는 2 곱해볼게. 그럼 바로 쓸까 그냥? 여기다가 4 곱하고 2 곱할 거니까 여기는 똑같이 3 남았고요. 위에 거 4 곱한다고 하고 2 곱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48 나올 거고 여기 24 나오겠네. 이 상태에서 뭐 해버릴 거야? 둘이 더해야겠죠. 그럼 누구 사라지니까? Y 사라지니까. 6x는 72, x는 12. 유람선의 속력은 12km/h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여기 한번 잘 읽어봅시다. 구리와 아연이 각각 2대1로 비율로 포함된 합금 A가 있고요. 뭐 B합금 있고요. 지금 둘이 녹여서 섞었는데 일단 잘 봐야 되나? 둘이 더해서 일단 얼마가 나온 겁니까? 500g 나온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A랑 B를 섞어서 만든 거니까. 오케이? 두 번째, 이제 구리랑 아연이 있는 건데 그럼 내가 지금 얘를 X라고 둬버리고 Y라고 한번 둬버릴게. 그럼 X 안에 2대1 비율로 구리랑 아연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잘 봐. 3을 2대1 비율로 쪼개고 싶어. 그럼 말 그대로 2랑 1로 쪼개주면 되는데 이쪽에 있는 과정에서는 총 몇 등분 한 겁니까? 3등분 한 거죠. 그래서 3을 3등분 한 것 중에 2개여서 2라고 써주면 2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설명이냐면은 X를 2대1로 쪼개려면 일단 3등분 해줘야 돼요. 그 중에 2대1이니까 3분의 2 비율이고요. 3분의 1 비율이겠죠. 얼마? X라는 그 그람수에 킬로그램? 그람수에 이렇게. 그럼 또 Y도 잘 봐. 비합분도 3대4 비율이래. 그럼 일단 7등분 해줘야 됩니다. 그것 중에 3개인 거고요. 그것 중에 4개인 건데 그게 Y랑 Y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 둘이 합쳐서 500g 만들었는데 이 500g의 구리와 아연의 비율이 250g, 250g이래요. 그래서 구리도 250g, 아연도 250g 이거 두 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왼쪽 식섭 써보면 3분의 2x 더하기 7분의 3y는 250g 나오는 거고요. 여기도 3분의 1x 더하기 7분의 4y도 250g 나오겠죠. 그럼 쌤이랑 y 쪽은 좀 건들기 어렵잖아요. x 쉬우니까 x에 2 곱해보겠습니다. 2, 8, 500으로 빼버리면은 앞에 거 두 개 지워질 거고요. 7분의 3 빼기 7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7분의 5y는 250 빼기 500이니까 다시 250 돌아가 버리겠죠? 그럼 y는 역수 곱할 거니까 250 곱하기 5분의 7까지 양변 5 나눠버리면은 50 곱하기 7이니까 350으로 구해버리면 되겠죠. y가 350이니까 아까 뭐라고 했냐면 더해서 500이라고 했습니다. a는요 150g. 그 다음에 17번 설탕물이 나왔기 때문에 소금물이랑 똑같죠? 쌤이랑 플러스 한번 그려보고 풀어보겠습니다. 모래니 일단 두 개 나와 있는데 물까지 얹어가지고 마지막 결과물까지 총 4개 정도 필요하겠네요. 그럼 잘 보자. 이제 여기 설탕 양부터 먼저 구해볼게.
600g에 11% 얼마일까요? 66g.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여기 설탕물을 X, Y로 줄 건데 마지막 물 한번 힌트 신경 써볼게요. 누구랑? 얘랑 얘가 9%랑 가운데 16% 말고 새로 넣은 물의 양, 얘는 0%예요. 소금이 없습니다. 얘랑 얘랑 물의 비가 2대 1이고요. 문제에서 궁금한 게 얘야. 그럼 내가 얘를 X라고 둬버리면 여기가 2X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Y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3개지만 X, Y, Z를 안 쓴 거지. 이 둘의 관계로 X랑 Y로 쓴 거니까. 그럼 여기서 식은 어떻게 쓸 거냐면은 다 더하면 600g. 두 번째, 소금의 양으로 풀어야겠죠? 66g 세팅해 주시고요. 여기 소금의 양 구할 건데 이제 어렵습니다. 왜요? 100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 써야 될 것 같아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여기 소금이 없다고 했었죠? 여기까지만. 그럼 지금 여기 혼자 2x니까 여기 2 위로 올릴게 얘들아. 18x로. 그러면은 뭐 선택지가 많습니다. 50을 곱해도 되는데요. 쌤은 그냥 100 곱할게. 그러면은 두 번째 식은 18x 16y는 6600 나올 거고요. 여기다가 6 곱해버리겠습니다. 18x 6y는 3600. 그러면은 빼버렸을 때 10y는 6600 빼기 3600이니까 3000. y 얼마 나옵니까? 300 나오겠죠. 그럼 y가 300이니까 여기 300. 3x가 300이니까 x는 100으로 구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더 넣은 물의 양은 x로 구해주면 됩니다. 다음 18번. 거의 다 왔네요. 얘도 소금물인데 한번 읽어볼게. 2%, 7% 소금 더 넣었었고 또 플라스크 생겼죠? 지금은 4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3개에다가 소금 조금 넣을 거고요. 소금. 여기에 새로운 이제 플라스크 완성된 거죠. 오른쪽은 다 줬을 것 같아. 여기 먼저 써볼게요. 220g에 11%. 여기는 2% 몰라. 여기도 7% 몰라. 그럼 잘 봐. 여기도 모르고 여기도 모르고 여기도 모르니까 X, Y, Z가 아니라고. 분명 힌트 줬을 거라고. 누구랑? 소금의 양이랑 어디랑? 여기랑 같대요. 양이. 그럼 여기는 Y가 돼버리겠죠. 그럼 결국 소금물은 소금물 더하기 소금도 더해줘야 되니까 2X 더하기 Y가 220인 거고요. 두 번째, 소금의 양으로 풀 건데요. 여기도 쉽지 않네요. 100단위가 아니어가지고. 식 써볼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여기 소금 더한 거죠? 소금 더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100 곱하는 게 베스트야. 알겠죠? 100 곱하면 2x, 100x, 102x. 100 곱하면 7y. 100 곱해버리면 지워지면서 11 곱하기 220. 공 하나 붙여주시고요. 11, 22 곱해보겠습니다. 22, 22, 242 나오겠죠. 그래서 쌤이랑은 누구나 이거 두 개 가지고 문제 풀 건데요. 뭐 생각을 해봤을 때 x에 50을 곱하는 사람은 없겠죠. y에 7을 이 식에 7을 곱해보겠습니다. 또 계산해줘야겠죠? 22 곱하기 7 해보자. 7이 14, 7이 14, 154. 빼버리면은 102 빼기 14 잘해보자. 20으로 빼자. 82랑 6 남았네요. 88x. 얘는 1600으로 빼자. 그러면은 820이랑 60 남았네. 880. 오호. x는 10. 문제 궁금한 거 뭡니까? x랑 y 더해주는 거네요. 우리 여기다가 뭐 하겠습니까? 양변에 x 빼겠습니다. 그럼 1x고 220에서 10 빼면은 210 나오겠지.
그 다음 19번이 아닌, 볼게요. 1번부터. 지금 남녀 학생 비율 줬고요. 남학생, 여학생들한테 2학년 학생들에게 상과 바다 중에 어디 갈지 선택해달라고 했는데 비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표를 쓰는 게 어렵겠지만 한번 써볼 건데요. 어떻게 써볼 거냐면은 일단 2학년 학생이 있었고요. 여기에 남녀 비율이 있었죠. 몇 대 몇으로? 4대 3으로. 근데 2학년 학생 중에 뭐로 쪼갠 거야? 산 갈 사람, 바다 갈 사람. 근데 산 갈 사람은 8대 5인 거고 바다 갈 사람은 6대 5인데 여기서 문제가 바다 갈 사람은 이미 인원수를 조사해놨습니다. 몇 명이요? 198명. 그럼 셋 말이 이거야. 6대 5로 나왔다는 거는 무조건 몇 등분 한 거야? 11등분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당 얼마인지 구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11 약분해볼 건데요. 198이니까 여기 10밖에 없잖아? 그럼 무조건 1 써야겠지. 88이네. 그러면은 얘는 하나당 18비율이겠네요. 그럼 하나당 18이니까 여기 몇 명을 써도 되겠어. 6비율은 6 곱할 거니까 108이고요. 여기 5비율은 5 곱할 거니까 90대 버리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잘 봐요. 여기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럼 쌤은 여기를 어떻게 써볼 거냐면은 나랑 이제 이런 식이 있었죠. 너네가 A 대 B가 1대 2래. 그럼 이 식 어떻게 쓸 거야? B는 2A로 쓰겠죠. 얘는 비례식 푼 거고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A랑 B가 1대 2 비율이라는 거는 내가 A를 K라고 둬버리면은 B는 몇 K로 쓸 수 있습니까? 2K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대1 비율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상수 K 값을 둬버린 건데 여기 똑같이 풀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8대 5 비율이니까 여기 실제 인원을 선생님이 뭐로 바꿀 거냐면은 8X랑 5X로 바꿔볼게. 그럼 잘 봐요. 남학생 산, 남학생 바다 다 더하면 얼마야? 8X 더하기 108. 여학생 산, 여학생 바다 다 더하면 5X 더하기 90. 근데 이 더한 거 비율이 얼마입니까? 4대 3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8X 더하기 108 대 5X 더하기 92. 이 인원 대 이 인원. 남학생 대 여학생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요? 4대 3. 이거 문제 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Y를 딱히 쓰지 않았죠. 보겠습니다. 내항이 곱쓰면은 200. 아니구나. 20X 더하기 360은 외항이 곱 써버리면은 3 곱하기 8X니까 24X. 3 곱하기 108이니까 324. 그럼 다행히 숫자가 크지 않으니까 4X는 넘어가면 360 빼기 324입니다. 330으로 빼볼까요? 6 남죠? 나머지 30. 36. X는 9명 나올 거고요. 우리가 Y는 없죠? X가 9명이라는 거는 실제로 여기 인원이 72명인 거고요. 여기 인원은 45명이겠죠. 근데 문제 전하는 답은 2학년 전체 학생 수니까 쌤 이렇게 세로 더해보겠습니다. 여기는 180명 나올 거고요. 여기는 135명 나오겠네요. 더하면 315명. 2번 평균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1학년 10명, 2학년 15명, 3학년 25명 나와 있고요. 각 학년의 평균 점수를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내가 1학년 평균 점수를 X라고 둬버리면은 2학년은 1학년보다 15점 높대요. 그 다음에 3학년 평균 점수는 2학년보다 25점 높대. 미안. 25점. 2학년보다 25점이니까 X 더하기 40이겠죠? 근데 얘가 뭐랑 똑같냐면은 1학년의 3배래요. 그럼 뭐겠어? 3X겠죠. 그럼 X 얼마 나오는 거야? X 20 나오겠죠. 정리하면 1학년 평균 20점, 2학년 35점, 3학년 60점입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전체 학생의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는요. 총 인원수 50명 분에 10명이 평균 20점이니까 총 200점 받은 거고요. 15명이 35점이니까 35 곱하기 15고요.
25명이 60점이니까 25 곱하기 60 해주면 되겠죠. 이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3번. 여기 문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A랑 B 상품이 있는데요. 일단 원가부터 파악해볼게. 원가가 800원, 600원입니다. 읽어보면은 쭉 우리가 가격을 조금 올려가지고 정가를 정해서 판매하고 있었어. 근데 문제가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가격을 올려서 팔았는데 이익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다. 지금 이익 가지고. 그럼 잘 봐요. A 상품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올렸다 얘들아? 2% 올렸대요. 그럼 우리가 800이 2% 쉽잖아. 얼마야? 16원 올린 거죠. 나는 816에 팔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3% 올렸대요. 그럼 얼마 증가된 거야? 18원 증가된 거죠. 근데 문제 말이 이건 정가잖아. 내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니까. 근데 문제는 뭘 가지고 풀고 있다고요? 이익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다고. 그럼 이익 어떻게 구합니까? 정가에서 원가 빼야겠죠. 그냥 A라는 상품은 이렇게 가격을 올려버리면은 하나당 얼마 받은 거야? 16원. 여기는요 18원 벌겠죠. 근데 우리가 이 이익이 같다고 되어 있는데 왜 같다고 쓸 수 있냐? 몇 개 판매하는지 모르잖아. X개 판매하고 있고 Y개 판매하고 있을 때 같다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이해했으면 두 번째 똑같아. 왜? 퍼센테이지만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3%, 이번엔 2%거든요. 그럼 또 800원에 3%니까 824원. 600에 2%니까 12원. 난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격을 올려버리면 얼마를 얻는 거야? 24원 얻는 거고 12원 얻는 거겠죠. 그럼 이때 이익 가지고 문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내가 A 상품 팔아서 번 돈이랑 B 상품 팔아서 번 돈의 차이가 A 상품을 모두 팔아서 생긴 이익은요 얘보다 2배에서 1200원이 더 많다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두 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잘 봐요. 일단 약분하고 싶어. 8x 9y. 두 번째 여기 약분하려고 봤거든요. 근데 약분 안 해도 된다. 왜요?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을 쓸 수 있냐면요 대입법을 쓸 수 있습니다. 왜? 8x랑 24x랑 어때? 3배 차이잖아. 여기 3 곱해서 넣어버리겠습니다. 3 곱해서 27y는 24y 더하기 1200원인 거고요. 넘어가면은 3y는 1200원. 약분하면은 y는 400원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y가 400개니까 x는요 그대로 올려가지고 3600개. 그럼 8 곱하기 x가 3600 나와야 되니까 답은요 8분의 3600 구해주면 되는데 일단 쌤은 여기 보이는 4랑 36 약분하겠습니다. 2분의 900이니까 더 약분되면은 450까지. 세 개 남았습니다. 집중해서 볼게요. 이거는 아까 쌤이 알려줬던 거 뭐냐면은 뭐 몇 분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1분 단위를 그냥 x랑 y로 더 벌어주면 되는데 다행히 A 기기랑 B 기기이기 때문에 그냥 A랑 B로 둘게요. 소문자로. 그럼 보겠습니다. A랑 B 기기를 동시에 40분 동안 작동시켰대요. 동시에니까 둘이 한 번을 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B 기계만 20분 동안 작동했대요. 이렇게 했더니 몇 개? 480개 만들었대. 두 번째, A와 B 기기를 이번에 20분 동안 작동시켰대. 그 다음에 A 기계만 45분 동안 돌렸더니 몇 개 나왔대요? 470개.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40A, 40B, 60B니까 40A 더하기 60B는 480. 두 번째 20A, 20B, 45A니까 65A 더하기 20B는 470개. 애매하다 얘들아. 다행히 A 구하는 거고요. B가 계산하기 쉽기 때문에 B로 가보겠습니다. 계산하기 전에 5 약분하려고 했는데 여기 5 약분 안 되니까 12 약분하려고 했는데 10 안 되니까 그냥
안고 가겠습니다. 여기 3 곱하자 그냥 얘들아. 3 곱하면 60B. 3 곱하면은 3, 7에 21. 3, 4, 12. 3 곱해버리면은 3, 5, 15. 6, 3, 18. 얼마냐? 9. 빼볼게. 155A는요. 빼면은 500으로 빼자. 20 남죠? 여기는 500 빼면은 910 남겠지. 그럼 910에서 20 언제 거냐? 930까지. 되죠? 왜요? 일단 5단이어서 2, 4, 6, 8 라인 가봤는데 4는 너무 작고요. 8은 너무 크고요. 6 대입하니까 이거 900 나오고 여기 30 나오네요. 약분하면 6 나오거든요. 한번 해보시고요. A가 6이니까 여기 6인 겁니다. 어떤 설명입니까? 1분 동안 기계 틀어놓으면 6개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480개를 만들고 싶은데 1분 동안은 6개밖에 못 만든대요. 몇 분 일해야 됩니까? 80분 일해주면 되겠죠. (5번) 여기도 문제 보면은 양초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물어보는 것도 양초 B의 길이이기 때문에 나는 A랑 B를 그냥 X, Y로 둬서 우리는 Y를 한번 구해보자. 두 번째, 설명은 양초 B의 길이, 우리가 궁금한 Y는요 X보다 8만큼 짧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잘 보면은 15분 동안 18분 동안 모두 타는데 없어지는데, 그럼 나는 여기서 또 1분 단위 한번 가지고 와볼게. 그러면은 15분에 X가 1분 동안 타는 거고요. B는 18분에 Y만큼 타는 거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2분 동안 우리가 양초를 태운 겁니다. 그러면 1분 동안 15분 X니까 얘는 5분의 4X가 될 거고 얘는 3분의 2Y가 되겠죠. 그래서 잘 봐야 되나? 문제가 여기 읽어보면은 15분 동안 불에 붙였더니 양초의 길이가 같아졌대요. 그럼 잘 봐. 우린 이거는 뭐 하는 거야? 태우는 거죠. 그럼 이만큼은 12분 동안 타면서 없어지는 거야. 그럼 남은 양초는 얼마가 되겠어? 원래 양초가 X랑 Y라며. 그럼 12분 동안 이만큼 탔으니까 남은 건 5분의 1X가 돼버리겠죠. 여기는요 3분의 1 Y가 될 거고. 이게 같다는 거야. 얘네들이 같은 게 아니고요. 남은 길이 같은 거니까 이렇게 둘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식은요 5분의 1X가 3분의 1 Y인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 풀어주면 되고요. 바로 대입하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Y 대신 X 빼기 8을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Y로 만들어 볼게. 양변에 상곱해보자. 그럼 여기 Y 대신 얘를 집어넣어 버릴게요. 넘어가면 8이고요. 넘으면 5분의 2X고요. X는 8 곱하기 2분의 5까지. X는 20으로 구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X가 아니죠. Y죠. 그래서 X 대입해서 8 빼주면 됩니다. 12로. 마지막 거는 뭐 이해만 좀 잘해주면 되거든요. 문제 많이 드시면 어려운 거여서 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1700m 뒤에 표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총을 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조건만 좀 해석해주면 되는데 이게 총을 쏘잖아. 그래서 총의 속력, 이 탄환, 이걸 이제 문제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X하고 더 볼게. 근데 또 문제 읽어보면은 총을 쏴가지고 표적지에 맞았는데 7초 후에 내가 맞는 소리를 들었대. 그래서 얘는 탄환의 속력이랑 소리에 대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소리의 속력을 쌤이 Y로 둘 겁니다. 그래서 소리랑 이 총의 속력, 이 두 가지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럼 잘 봐요. 지금 문제가 총을 쐈죠? 그럼 여기까지 총이 가겠지? 총이 쏴가지고 여기까지 갔어. 그럼 총에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총이 표적지에 맞았어. 그럼 총이 다시 일로 가는 게 아니잖아. 뭐가 가는 거야? 소리가 이만큼 가는 거겠죠? 그래서 탄환의 속력이랑 소리의 속력을 갖다 더한 다음에 이게 7초가 나온 거거든?
그럼 다시 말하면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풀 건데, 그럼 탄환이 이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을 구해볼 건데, 아까 탄환의 속력은 x라고 두기로 했었죠? 그럼 탄환이 A에서 표적지까지 가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x분의 1700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소리가 딱 맞고 여기서부터 다시 A까지 가줘야 되잖아. 그럼 거리가 얼마야? 1700이죠? 근데 이번엔 누가 가는 거야? 소리가 가는 거잖아. 그러면 거리를 소리로 나눠줘야 소리의 시간이 돼버리겠지. 얘는 총에 맞는 소리가 A까지 가는 시간. 얘는 A에서 표적지까지 가는 시간. 둘이 더해서 몇 초 나오는 거예요? 7초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확인해줘야 되는 거는 우리 X분의 1, Y분의 1 같은 거 좀 어렵죠? 그래서 뭐로 바꿔서 풀 거냐면은 X분의 1을 A로 둘 거고 Y분의 1을 B로 둬버리면은 조금 쉬운 식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해해줘야 될 것 같아. 하나 생각해줘야 되는 거는 총을 쐈을 때 총이 여기까지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리가 돌아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탄환의 속력이랑 소리의 속력을 이렇게 나눠서 풀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 잘 봐. 여기에 누가 있는 거냐면 B가 있는 거다. 근데 B는 A로부터 거리가 520m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200m라고 합니다. 근데 잘 봐요. 문제가 살짝 비슷한 게 내가 지금 이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탄환이 표적지에 맞은 다음에 표적지에서 그 소리의 속력이 이 시간까지 더해버리는 거야. 근데 또 보면은 B는 A의 총성을 두른 후 4초가 지나서 탄환이 표적에 맞는 소리를 들었다. 또 같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A가 총을 쏘잖아. 그럼 어때? 탄환이 이 표적지에 맞아야겠죠? 그럼 얘는 똑같이 같이 가주면 돼. 근데 이번에는 소리가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오는 거야? 아니죠. 여기까지 갔다가 일로 와버리면 되잖아. B한테 가는 거니까. 그럼 B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1200m니까 이 소리는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로 가주면 돼. 그래서 Y분의 1200으로 가주면 되고요. 이렇게 총을 쏘고 소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까지 4초가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잘 봐요. A가 1700m 떨어진 표적을 향해서 사격을 했는데 발사 후에 7초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B에 대한 설명이죠. A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B는 A의 총성을 들은 후 4초입니다. 발사한 다음에 4초가 아니야. 총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A가 쏜 다음에 바로 4초 걸린 게 아니고요. 이제 총이 쏴버리잖아. 그럼 총을 쐈을 때 그 소리가 또 어디한테 가야 됩니까? B한테 가줘야 됩니다. 그럼 A가 총을 쐈을 때 그 총성이 B한테 가려면은 또 총알이 가는 게 아니잖아. 소리가 가는 거잖아. 그럼 소리의 속력으로 뭐를 나와줘야 돼? 이 520m를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더해서 4초가 돼. 아니, 얘랑 얘를 더해서 이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좀 차이점이 있는데 밑에 게 좀 어려워. 그래서 밑에 거를 이해하려면은 위에 거를 먼저 이해해줘야 되고 이해를 했어. 그 다음 시계 쓸 때 뭘 잘 봐야 되냐?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맞죠? 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소리가 다르니까. 얘는 발사 후에 7초고요. 쟤는 A가 총을 쐈을 때 B는 총성을 두른 후에 4초이기 때문에 이 총이 움직이는 시간까지 더해서 가지고 와줘야 돼. 알겠죠? 나머지는 뭐 X분의 1, Y분의 1이니까 쌤이랑 바꿔서 풀어버리겠지. 1700A, 1700B, 4 더하기 520B까지. 그럼 넘어가서 풀어보겠습니다. 얘 그대로 가지고 와버리면은 1700A 더하기 1700B는 7초고요. 여기는 520을 빼야겠죠? 1700A 더하기 1700에 520 빼버리면은 1180. 이게 4초. 쌤 여기서 빼버리겠습니다. 결국 520 남지 않을까요? 잠깐만. 200이네. 500을 빼야겠네요. 1080에 500 빼면 얼마 나올까? 680? 이렇게. 다시 빼볼게요. 1700, 680 뺄 건데 700으로 빼자.
20 남았네? 1020b는 3입니다. 그런데 b를 구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혹시 1020 1, 0, 2, 0입니다. 다 더하면 얼마 나와? 3. 그러면 3의 배수겠죠. 약분하겠습니다. 3, 3, 9, 3, 4, 12. 그래서 b는 340분의 1이 나온 거고요. 다행히도 a도 쉬울 것 같아. 왜? 340을 여기다 넣어버리면은 680이나 340이 어때? 2배 차이니까 2가 돼버리겠죠. 그럼 1700a가 2가 돼야 되거든요. a 얼마입니까? 1700분의 2니까 약분해버리면은 1700은 아마 1600 더하기 100이니까 850분의 1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850분의 1인데 우린 잠깐 바꿔서 푸는 거잖아. a가 얼마입니까? x분의 1이겠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답은 탄환의 속력 x이기 때문에 x는 850으로 구해주면 돼요. 됐나요?